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사죄가 모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대한예수교장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긴급 구호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대부분의 대학 개강일이 연기됐습니다. 주요 신학대학도 개강을 연기하고 감염 확산 예방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사죄를 표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답변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일각에선 이만희 교주의 사죄가 모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오랜 잠적 끝에 직접 사죄를 표했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인 모습은 그간의 의혹을 덮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죄한다면서도 잘잘못을 따질 땐 아니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뭔지 모른다거나 기자회견 도중 마스크를 내리려 하는 등 코로나에 대해 무지하고 경각심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기자회견이 늦어졌냐는 질문에는 시설을 폐쇄하는 등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급급했던 사정을 이해해달라면서도 정작 지난달 17일 이후 행적에 대해선 횡설수설하며 의혹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17일날 왔다 또 갔다 왔다 자꾸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 하세요. 아니,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 네, 여기 있기도 하고 또 어제 갔다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눌하게 말하는 이만희 교주 옆에서 답변을 코치한 여성 김모 씨는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행정서무로 최근 김남희 씨가 탈퇴한 후 이만희 교주 최측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때요.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그 외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종교적인 건 지금 시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죄의 진정성을 찾긴 힘들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검찰의 그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최대한 저자세의 그 불충분한 해명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 2번 했다고 어떤 큰 제스처를 보여줬다고 해서 저거 진정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좀 어불성설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선 이만희 교주의 사죄 자체가 모략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이 씨가 고려를 세운 왕건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적대국 왕에게 절하고 약을 구해왔다고 말한 것은 자신을 왕건에 정부와 국민은 적대국 왕에 빗대며 신천지의 결속을 다졌던 겁니다. 신천지에는 모략교리가 있는데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고 사죄를 하는 것은 이게 내가 모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신천지 신도들에게 던진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천지 신도들의 반응은 굉장히 이 마음이 저렸을 겁니다. 우리 총회장님,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그들이 받고 그들은 아마 지금도 대동단결하고 오히려 신천지인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었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만희 교주가 겉으론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신천지 세력을 지키기 위한 쇼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특히 확진자 수가 많은 대구 지역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대구 지역 교회와 이웃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백석총회본부에 모인 총회 임원과 본부 직원들은 대구 지역으로 보내질 구호 상자를 직접 포장했습니다. 구호 물품은 쌀과 화장지, 손 세정제와 현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등 필수품들로 구성했습니다. 포장을 마친 구호 물품 상자는 대구 지역 50여 교회와 홀사무 30여 가정, 교회 후원을 받지 못하는 은퇴 목회자 20여 가정 등 총 110여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총회장 정영근 목사는 어려울수록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마음을 모았다며
코로나19 확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합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개강을 연기하거나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 감염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캠퍼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3월 첫 주인 이맘때쯤이면 교내 곳곳에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지만 지금은 한산한 교내 식당, 카페, 강의실, 열람실만이 보일 뿐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될 때까지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주요 신학대학들도 개강을 1주에서 2주가량 미뤘으며 총신대학교도 개강 연기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은 벌써 2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학생들이 많이 이제 드나드는 이제 도서관 열람실을 먼저 폐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위기 경보가 그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건물에 대한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건물 출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하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용무와 연락처 등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학교 측과 학생 측 모두 여전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강 연기 시점인 2주 후에도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심스레 건물에 들어오는 학생들 얼굴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합니다. 2주가 지나도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데 저희는 또 악기를 불다 보면 이제 실습도 다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악기를 다루는 전공이다 보니까 그런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신학대학교의 경우 교회에서 사역 중인 학생들이 많다 보니 일부 교회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휴학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신하거나 과제물 대체 등 방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개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출석해서 수업하는 것은 아마도 그로부터 또 2주 후로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학교들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한글을 접목시킨 패션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상봉 디자이너를 굿피플 나눔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나눔대사는 아동보호와 교육, 질병예방, 긴급구호 등 굿피플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함께하며 나눔의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굿피플은 이상봉 디자이너는 평소 자선경매 참여, 의류 판매 수익금 기부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왔다며 앞으로 나눔대사로서 패션과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스스로 부족함을 알기에 공부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굿피플이 하는 좋은 일에 참여하면서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굿피플에는 방송인 박수홍 씨,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 배우 남보라 씨 등 30명 이상의 나눔대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 기독교 콘텐츠 제작사 히즈쇼가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 동영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학교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교회,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 3월 1일과 8일, 15일 이렇게 3주 동안 영상 서비스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 영상은 유아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까지 연령대에 맞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각각의 영상에는 히즈쇼 주일학교 찬양, 성경 말씀을 율동과 랩으로 외우는 히즈쇼 챈트, 설교 전 애니메이션 영상, PPT로 말씀을 나누는 설교가 예배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히즈쇼는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운 교회 학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전 세계 기독교인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3.1절을 시작으로 3일간 이어졌습니다. 순회 선교사이자 최근 책 너 뭐하다 왔니를 펴낸 이은상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국가 금식 회개에 한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제안한 건데요. 이 목사는 지금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회개로 마음을 돌이킬 때라며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죄, 나라와 민족, 열방의 죄를 방관한 것을 회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도운동은 기도문을 가지고 각자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에 공감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현지인 목회자들도 동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내 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혼선을 빚은 것을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한 대구 1센터는 1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 삼성인력개발원과 문경시 서울대병원 인재원도 이번에 모두 300실 규모의 센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감염내과 전문가들은 생활치료센터 같은 시설 격리가 자택격리보다는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하고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달러화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2,047달러로 전년보다 4.1% 감소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가장 최근 1인당 국민총소득이 감소한 시기는 2015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명목소득이 실질소득을 밑돈 가운데 지난해 원화 약세가 달러화 표시 소득을 끌어내린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기업 기관이 늘면서 IT 업계가 이들을 위한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협업 솔루션 팀즈를 중소기업과 교육기관에 무료 지원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팀즈는 메신저, 화상과 음성회의, 문서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도 자사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팀업의 프리미엄 버전을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33.3%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협업 솔루션 문의가 급증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공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미인과 대안교육시설도 이달부터 청소년 활동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안교육시설은 안전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탓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활동 도중에 사고를 당해도 공제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써달라며 10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했습니다. 이영훈 위임 목사는 당초 대구를 직접 방문해 방역 관계자들을 만나 기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기부 방식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지금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어 큰 염려가 된다며 오늘 전달한 기금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프로그램 2단 사이렌 특별편이 4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에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이번 특별편에선 최근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 김남희 씨의 폭로 등 신천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심리적 관점에서 풀어내면서 이단 대처 방안과 치유 과정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배우 김명국 씨가 진행하는 이번 방송에는 신천지 피해자뿐 아니라 이단 전문가인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웅 목사와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 중독심리 전문가 김형근 목사가 출연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5회기 목사 부총회장 예비 후보로 파주 한소망교회 류영보 목사가 단독 등록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예비 후보로는 박한규 부산 학장제일교회 장로가 단일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비 후보는 이달부터 언론 접촉이 금지되며 지역노회 추천을 받아 제105회 총회 개회 60일 이전에 최종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각각 1인씩 등록함에 따라 9월 열리는 제105회 총회에서는 별도의 투표 없이 박수로 부총회장을 추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 한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명성교회 부목사가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3일 퇴원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명성교회 부목사인 52세 남성은 2일 최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목사는 지난달 14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뒤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3일 뒤인 28일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마지막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